당신의 집엔 이런 공간들이 있나요? 알파룸, 베타룸, 그리고 오메가룸 말이죠. 팬데믹의 시대, 네모깔 안에 갇힌 주거 공간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을 다채롭게 변주시켜주는 마법 같은 공간. 조금 더 머물고 싶고 한껏 더 즐기고 싶어지니 집안에 작은 방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까지 바뀌었답니다. 아무래도 저도 여유 시간을 조금 일부러 가지려고도 일부러도 또 여기 자꾸 와지고 그러니까 자주 와지고 그렇더라고요. 침대도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좋아? 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 잠도 잘 올 것 같아? 네.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당연히. 생활의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 공간들. 이 남자의 손을 거치기 전까진 그저 하나의 평범한 방에 지나지 않았다는데요. 늘 항상 상상하는 일들이 진짜로 이렇게 펼쳐지니까 마음도 설레이고 기뻐요. 좁은 세상을 쪼개고 또 쪼개는 나눔의 공간술이 펼쳐지면 감탄사가 자동으로 나온다는 사람들. 짜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맥가이버 같아요, 사실. 너무 이렇게 좀 잘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티켓 없이도 볼 수 있는 공간술사 영남씨의 세계로 지금 초대합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손꼽히는 부산. 이곳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가정집에서 주거 인테리어의 최신 트렌드를 만날 수 있다는데요. 근데 어찌 요리 보고 저리 봐도 평범하기만 한 모습들. 설마 이게 끝인가요?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그때 제작진을 어디론가 안내하는 집주인. 이윽고 펼쳐진 풍경은 보랏빛 조명 아래 동서양을 아우르는 각종 악기까지 마치 아티스트의 작업실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 그렇게 뭐 게스트룸 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문도 없이 그래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필요해서 이렇게 음악방으로 이렇게 부스도 설치하고 그래서 이제 음악방으로 바꿨습니다. 취미 생활을 위한 음악방이랍니다. 알파, 베타, 오메가 룸까지 점점 다양해지는 방의 용도. 이 중 오메가 룸은 기존의 일반적인 공간을 나만의 취미 공간으로 새롭게 꾸미는 것을 말한답니다. 단순 주거 기능을 넘어 그 역할의 폭이 넓어진 집. 일과 여가는 물론 나만의 감성까지 담아낸 주거 공간의 진화는 팬데믹 시대의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하기 위한 큰 변화 중에 하나라는데요. 방음을 하게 되면서 여기 문도 새로 달게 됐고 뭐 여러 가지로 좀 그래 됐죠. 부스도 새로 이런 거야. 평범했던 벽과 천장에 방음벽과 조명을 설치하고 공간이 뚫려있던 입구 쪽엔 새롭게 문을 달아 공간 분리를 하니 짜잔! 음악방이 완성입니다. 언제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음악방으로 꾸민 이 오메가룸에서 나만의 작은 연주회를 열 수 있어 즐겁다는데요. 이 문만 딱 닫으면 이게 소리가 안 나거든요, 밖에도. 그러니까 뭐 그런 여유 시간을 조금 일부러 가지려고도 일부러도 또 여기 자꾸 와지고 그러니까 자주 와지고 그렇더라고요.
이 방을 변화시켜 삶의 여유 시간을 선물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러 얼른 떠나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근처의 한 사무실. 한창 상담 중인 듯한데요. 문제는 지금 여기 확장형이거든요. 확장형인데 지금 일단은 침대가 있다 하면은 얘가 좀 많이 추울 것 같고. 아, 비염기가 그래도 좀 있긴 있어요. 공간 배치의 문제점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이 남자. 나눔의 법칙으로 갑부 반열에 오른 공간술사 김영남 씨입니다. 애가 이제 공부에 집중도 좀 잘 못하고 새 집에 난생 처음 가져보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을 잘 못 붙이더라고요. 아들 방을 비롯해 총 2개의 방만 바꾸고 싶다는 손님. 집 전체가 아닌 부분 인테리어를 진행하려다 보니 마음에 드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답니다. 친동생이 뭐 이렇게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뭐 찾아보니까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서 맡겼다 했는데 그 이제 동생 집이 예쁘게 잘 되어 있길래 저는 이제 그걸 믿고 와서도 되게 친절하게 꼼꼼하게 잘해 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과연 확장을 하면 좋을까요? 안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확장을 하면 좋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리석, 그 대리석 아닙니다. 쓰고 남은 재활용한 플라스틱들을 녹여서 다시 가공시킨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개한다는 갑부. 이 채널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다는데요. 특히 좁은 공간 인테리어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답니다. 포근한 느낌이네요. 요즘 그 팬데믹 시대에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 많은 식구들이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까 공간 활용을 최대한 넓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많아져서 많이 또 급상한 것 같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더 기다릴 것 없이 바로 현장 답사를 위해 이동하는 갑부. 변화가 필요한 공간은 지금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가장 먼저 아이방을 살펴봅니다. 방이 좁아서일까 한 공간 안에 가구들을 모두 벽 쪽으로 배치해 놓은 상황인데요. 다른 방이랑 별 다를 게 없이 너무 평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방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좀 활용적인 방으로 바뀌면 좋겠어요. 중학생 아들이 가장 원하는 건 바로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 친구들과 바깥에서 놀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다 보니 집안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할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답니다. 계속해서 방을 둘러보는데요. 지금 정남향. 정남향이라도 아침에는 해가 들어오는데 오후에는 해가 안 들어오거든요. 오후에는 해가 안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좀 추울 수 있어요. 춥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대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가는 게 뭐 비염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책상이 아까 말씀대로 여기 앉아 있다가 수업하다가 몸이 이렇게 이쪽에 있으니까 자꾸 눈이 이렇게 가져요. 이렇게 자꾸. 네. 자꾸 가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책상은 아마 이쯤에 있으면 이제 내가 공화에서 바로 시야가 바로 보이니까 되게 좀 정신 집중도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차라리. 그게 좋아? 맞는 것 같습니까? 네, 그게 좋아? 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과연 이 공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열띤 상의 후 갑부의 머릿속엔 이런 공간술이 펼쳐졌는데요. 가구의 배치부터 그 느낌까지 확 달라진 공간. 완성 후가 기대됩니다. 아들 방과 함께 변신이 필요한 또 하나의 공간. 안방 안에 있는 이곳인데요. 옷과 각종 생활용품을 한데 보관해둔 자투리 공간이군요. 드레스룸으로 쓰는데 네. 보시다시피 저렇게 조금 눈에 네. 보이면 지저분한 것들을 창고처럼, 드레스룸처럼 창고처럼 이렇게 조금 숨겨놓고 그런 공간이.
정리가 안 된 이 짐들을 깔끔하게 수납할 공간이 필요하다는데요. 입구에다가 이게 옷을 갖다 놓으니까 이게 시야도 가리고 좌우에 수납을 다 해놓으시니까 뭐 양 사이드로 수납하신다 하시는데 투웨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웨이를 양방향을 쓰는 것보다는 원웨이죠. 한쪽만 수납하시고 이쪽 문 있는 이 공간은 동선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시야도 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좀 편리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여기는 일단 팬트리 공간, 저기 안에 있는 수건 뭐 휴지라든지 저런 잡다한 것들을 하부장 만들어서 그 수납도 하시고 중간에 창문이 있으시니까 밖에 보니까 뷰도 괜찮더라고요. 거기다가 무릎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차도 마시고 뭐 인터넷도 다시 하신다고 하시니까 인터넷 하시고 책도 읽을 수 있는 어떤 뭐 멀티룸으로 하시면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이제 좀 바꾸신다 그러는데 기대되세요? 네, 좋아요. 여기에는 또 어떤 공간이 현실이 되어 나타날지 곧 공개됩니다. 다음 날, 아무리 방 2개만 바꾸면 된다 하지만 엄연한 인테리어 공사이건을 이렇게나 빨리 시공을 한다는 게 고개를 갸우뚱하게도 하지만 뭐 일단 시작된 일이니 어디 한번 지켜봅시다. 점점 그 형태를 갖춰가는 2개의 방. 자, 공개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와, 방이 호텔방 같은데요? 우선 아이의 방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가구를 이용해 자는 곳과 공부하는 곳을 나눈 것이 가장 큰 특징. 네이비색으로 통일된 가구는 고급스러움까지 묻어나는군요. 가구를 활용해 하나의 방을 2 공간으로 나눈 마술이네요. 근데 말씀하신 게 친구들한테 왔을 때 밥을 한다고 필요하다더라고. 그러니까 치고 들어오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자리가 안 나오는 자리가 없죠. 네. 그래가지고 이쪽 부분에 보시면은 살짝 당기시면 당기시면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펼치시면은 딱 크기만큼 저희가 테이블 만들어드렸습니다. 테이블도 하고 애들이랑 여기 이렇게 간식 테이블. 완전 멋있다. 요청 사항에도 부합하고 공간 활용도 120% 가능한 맞춤형 인테리어입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조금씩 더 키가 클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클 때마다 이제 높낮이에 이렇게 무빙 테이블로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갈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딱 맞는 책상인데요. 마음에 쏙 든 것 같죠? 아니면 딱 공부하기도 적당하고. 앉은 키에 맞아? 네, 나중에 키 크면 이렇게 조금씩 더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와, 멋있다. 또 확인해 볼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침대인데요. 이제 어때? 침대도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좋아? 너무 좋은데요? 전에 방은 약간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그냥 한 방이구나 생각했는데 약간 이 방은 공부는 공부, 침실은 침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간식 테이블이나 놓을 수 있는 거는 너무 활용적이고 편한 것 같아요. 1등 할 거예요? 네? 1등? 당연하죠. 어머니, 네. 방 바꿔줬다고 1등 한대요. 기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공부도 놀기도 1등을 하겠다는 아이의 커다란 기대. 그만큼 또 기대되는 곳이 있죠? 바로 안방 안에 있던 자투리 공간입니다. 우와, 책상 너무 예쁘다. 옷과 각종 생활용품이 뒤섞여 드레스룸인지 창고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던 공간. 어떻게 변신했을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렇게 속이 뻥 뚫릴 만큼 깔끔하게 변신했습니다.
테이블이 생김과 동시에 수납 공간도 채워졌는데요. 이제 널브러진 짐들의 다리가 치이는 일도 없겠네요. 업무버티기를 하고 일단 채광이 있으니까 네. 여기다가 뭐 롤스크린 해드리고 그리고 팬트리 공간에 지금 뭐 이런 수납들이 많이 필요하시는데 네. 수납장들을 하나 다 저희가 넣어드렸습니다. 사실 이 방의 가장 큰 변화는 엄마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 너무 좋아요. 보통 집에서 업무 볼 때는 식탁 테이블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업무 봐도 되고 뭐 음악 들어도 되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이 집의 두 방은 알파, 베타, 오메가 중 어떤 방인 걸까요? 두 번째로 자투리 공간이 이제 이 공간이니까 알파겠죠. 네. 두 번째로 자투리 공간이 이제 우리 애기 방. 네. 자투리 공간이니까 그게 베타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알파 도민을 해가지고 자투리 공간을 창고라든지 서재라든지 많이 쓰셨는데 요즘에는 그 함량이 더 나아가지고 베타 도민이 돼가지고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런 걸 떠나가지고 멀티룸, 공부도 할 수도 있고 시식도 취할 수도 있고 뭐 친구들 오면 같이 놀 수도 있고 이렇게 베타룸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친환경 소재로 다 해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공사가 정말 한 4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별로 가구 냄새나 어떻게 새집 냄새 같은 게 안 나요, 지금. 그런 거 보니까 더 좀 안심이 되고 더 이렇게 믿음도 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짧은 시공 시간부터 놀라운 공간술까지 임파서블을 아임파서블로 만들어낸 그 비밀이 이곳에 숨어 있답니다. 사장님, 거기가 어디예요? 저희 공장입니다, 가구 공장. 올해로 운영한 지 10년 정도 된 갑부의 가구 공장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인테리어에 여기서 제작한 가구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물론 고객들 때문이라는데요. 인테리어 하면서 같이 가구가 들어가니까 이게 잔로가 들어가고 완성도도 높고 그러니까 완성도 높으니까 고객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구 공장을 만들고 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디자인의 일체감은 물론 공간 분리에도 탁월하다는 갑부의 가구. 다른 업체에 맡기는 과정도 줄어 공사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한 거랍니다. 갑부가 이곳에서 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 특히 이 자재 옮기기에 진심인 이유가 있다는데요. 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이 자재가 특별하기 때문이랍니다. 친환경 제품들을 제가 또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고객분들이 만족도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건강한 인테리어를 지향한다는 갑부. 그가 이 철칙을 갖게 된 건 두 아이의 아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산 경기가 또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 쪽에 이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인테리어를 하게 됐죠. 일단 거기는 제가 연고도 있지만 좀 불편함을 끼쳐드리기 좀 싫어서 알리지는 않고 제가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찜질방에서 한 달 넘게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외로운 생활을 버티게 해준 건 딸과의 화상통화. 하지만 아이의 해맑은 웃음은 그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로 다가왔다는데요. 눈물 흘려가지고 주위에 이제 PC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좀 쳐다보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애기가 말을 잘 못하니까 애기는 제 상황을 잘 모르고 애기는 그냥 웃고 저는 막 울고 거기서 이제 만감이 교차했죠. 저 혼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리고 끝나면은 지치면은 바로 밥 한 숟갈 들고 찜질방에서 바로 자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냥 딸들을 위해서 그냥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오직 하나. 그러던 어느 날 여보, 큰일 났어. 우리 민정이가. 첫째 딸 민정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와사키에다 그다 천식에다가
그다음에 아토피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일단 아기를 입원시키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는데 당시 집이 이제 저희가 2층 집이었는데 벽하고 천장에서 곰팡이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벽지를 다 뜯어 보니까 벽지 속에도 곰팡이하고 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마음은 진짜 가슴이 이제 찢어지는 거죠. 제가 있었으면은 적어도 빨리 발견하고 이렇게 안 좋은 몹쓸병까지 걸리지 않고 고생도 안 했을 건데 제 스스로한테 너무 제 스스로 너무 싫었어요. 이날 이후 영남 씨에겐 일과 가정 모두에 있어 큰 변화가 생겼답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 딸 때문에 친환경 쪽이라든지 그 단열이라든지 어떤 그런 건강한 인테리어를 찾다 보니까 찾고 또 제가 또 많이 또 그쪽으로 또 쳐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다 보니까 또 주위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이 사람은 친환경 자재를 쓰며 아무래도 아이들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주거 인테리어 전문이구나라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뭐 또 잘 된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경험을 통해 값진 것을 얻게 됐다는 갑부. 덕분에 인테리어 사업도 꾸준히 성장해 왔다는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알아봐야 할 것이 있죠? 그럼 여기 매출이 어떻게 돼요?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저희가 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대략 한 8, 9억이니까 뭐 사사보기 하면은 한 36억 될 것 같네요. 올해 3개월 동안 벌어들인 1분기 매출은 약 9억 원. 직접 만든 가구로 공간을 나누고 활용도를 높여 얻은 연 매출은 약 36억. 불가능을 가능케 한 공간술로 인생의 봄날을 활짝 피워냈습니다. 갑부가 어디론가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거리 한쪽에 자리 잡은 상가에 도착했는데요. 보아하니 아직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아하, 개업을 앞둔 곳이었군요. 이곳 인테리어도 맡고 있답니다. 여기 원래 꽃집이었는데, 네. 꽃집인데 이게 이거 베이커리 굽고, 베이커리 굽고, 거기서는 베이커 커피 집을 하실 거예요. 네. 빵도 팔고, 거기서는 커피도 하고. 상가 의뢰도 많이 들어온다는데요. 원래 꽃집이었던 이곳, 빵 굽는 카페에 걸맞게 커피와 빵을 만드는 공간을 가벽으로 분리했습니다. 허름한 집들이 좀 더 이뻐지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그러고 좀 기분이 좋죠. 뿌듯하고. 인테리어 업이 천직이라 생각한다는 갑부. 때문에 현장을 도는 일도 즐겁다는데요. 그런데 근처에 다른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뭔가를 줍기 시작합니다. 땅에 돈이라도 떨어져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싣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우리 우리 집에 쓰레기 있으면, 담배 굽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아무리 공사 중이라지만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게 고객이 의뢰한 공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랍니다. 그 바닥에 좀 웬만하면은 정원들은 애들하고 뭔가 좀 도와주세요. 또 거기 보면 안 되잖아. 그 요즘 무슨 하고 있어? 전가자고 왜요? 지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네.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지적이니까 감사하고 일하는 거죠. 어쩌면 갑부가 줍는 건 쓰레기가 아닌 잊지 말아야 할 초심. 담배공사도 정해졌지만 굉장히 정리가 잘 됐어야지 우리 그 일하시는 분들도 안 다치고 네. 마감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또 누가 들어오시더라도 정리가 잘 됐으면 네. 이게 이쁘게 이쁜 그림도 나올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저는 항상 식당들도 여기 담배공사 좋고 그냥 분위기도 배웠습니다. 시공이 한창인 이 공간은 슈퍼였던 것을 고깃집으로 바꾸는 중이라는데요.
쇼핑에 편리하도록 공간 분리가 최소화된 곳이었지만 고깃집에 맞는 다양한 공간을 가벽으로 만들 예정이랍니다. 어떤 공간이든 그 역할에 맞춰 나누고 쪼개서 최선의 효율을 내는 것. 이것이 공간술사 영남씨가 가진 나눔의 법칙 중 가장 밑바탕이 되는 법칙입니다. 현장 체크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예약하고 왔습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왔다는 손님. 그런데 곧장 상담실로 가지는 않고 다른 곳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인테리어 하시고 오셔서 부분이 계십니까? 제 딸애가 고등학생인데 자기 부산도 올라보고 해가지고 공부도 좀 집중해서 할 수 있게끔 방을 좀 효율적으로 좀 꾸며주려고 그래서 상담을 좀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갑부의 사무실에도 공간술사다운 공간이 꾸며져 있는데요. 바로 이 쇼룸이 그것. 갑부가 제작한 가구들도 전시되어 있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 이 공간 덕에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다는데요. 주문을 하기 전 인테리어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으니 시공 후 불만 사항도 줄었답니다. 자녀분 어떻게 가요? 지금 고3. 고3이면 조금 더 키가 크거든요. 예. 크고 또 동생분도 계시죠? 예. 동생분도 있으니까 동생들 쓸 때는 조금 낮게 세상을 좀 낮게 이렇게 좀 조절을 하시고 언니가 또 쓰게 된다 그러면 조금 높게 해가지고 책상에다가 이렇게 높낮이가 되는 이런 것들도 제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3이 된 딸의 방을 바꿔주려 한다는 이 손님도 체험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끌리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렇게 집 전체보다는 이렇게 뭐 방 하나씩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다 해가지고 여기서 뭐 좀 잘해주시겠다 해서 뭐 와봤습니다. 저는 이런 테이블 생각지도 못했는데 친구들도 오고 뭐 학생들이 잘 쓸 수 있게끔 뭐 돼 있어서 뭐 이렇게 꾸미면 되겠다 싶으네요. 이렇게 또 예비 고객 한 명이 추가된 것 같네요. 이 손님은 어떤 인테리어를 체험하기 위해 오신 걸까요? 바로 욕실 쪽에서 걸음을 멈춘 손님. 직접 조명도 조절해 보는데요. 화장실하고 뭐 욕실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제 와이프가 좀 확인 좀 해달라고 해서 이 현장에 왔는데 참 잘 돼 있네요. 이 쇼룸은 갑부가 계획한 공간술의 하나.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 계약까지 이끌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니 효자 공간이랍니다. 저희가 쇼룸을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미리 딱 보고 체험하셨기 때문에 또 계약이 더 높은 것 인테리어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건설에 제가 현장 안전주임으로 일을 하다가 그걸 그만두고 건설업 사업을 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터져가지고 고단하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만화방에서 지내던 그에겐 절망뿐이었는데요. 우리 인부들 임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 빚으로 들어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해도 부족한 어떤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만화방을 갖다가 전전긍긍하다가 솔직히 그때는 다 접고 좀 접고 싶고 어떤 그런 마음도 심지어는 좀 이제는 죽음까지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려 했던 그 순간 만화방 사장님의 한마디가 삶의 의지를 다시 깨웠습니다. 우리 만화방을 PC방으로 바꾸고 싶은데 사장님이 좀 맡아줘요. 거기 계시는 그 만화방 사장님께서 저를 또 어떻게 좀 잘 봤는지 만화방이 그때 그 당시에는 PC방으로 많이 교체하는 그런 타이밍이었거든요. 그 타이밍에
저보고 인테리어를 좀 해달라 요청하셔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남 씨에겐 인테리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가르쳐주며 지금의 경제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준 한 사람. 그 사람이 이곳에 있답니다. 반갑게 나누는 인사, 마음까지 짝짝 맞는 깐부라는데요. 부산에서 임원대까지. 그런데 현장에 와야지, 그래, 현장이니까. 잘 돼가나? 잘 돼가지. 날씨 좋네. 일하기 딱 좋은 날씨. 갑부에겐 스승이자 40년 지기 친구이기도 하답니다. 내가 힘들 때 일을 갖다가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친구예요. 우리 쪽 일을, 이 인테리어 쪽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좀 같이 한번 해보자. 내가 가르쳐 줄게. 갖고 같이 일을 하게 해서 뭐 일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했죠. 초등학교 동창으로 만나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은인으로 지금은 같은 일을 하는 동료로 여전히 서로를 돕고 지낸다는데요. 그런데 갑부가 뭔가에 꽂힌 것 같습니다. 무조건 써야 된다. 안 그러면 빡 쏜다. 전기 배선 공사와 관련된 규정을 알려주는 친구. 화재 등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금속 소재의 전선관을 사용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는데요. 소재라든가 새로운 마감재 있으면 얘기해 주고 밑에서 그거 쓰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이라든가 뭐 그런 법들이 바뀔 때마다 이제 서울 쪽이 제일 빠르니까 제가 얘기해 주는 편이에요. 여전히 친구는 갑부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많고 여전히 갑부는 그런 친구가 고맙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중마고우. 바로 이 두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자랑스럽죠. 진짜요? 네. 그래도 어차피 몇 년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인생 중반과 후반이 잘 된다는 게 전 좋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꼭 같이 앞으로 후반기를, 인생의 후반기 남은 인생 잘 살면 좋은 거죠, 서로. 감사하죠. 뭐 늘 한결같은 친구고, 저한테는 큰 산 같은 친구예요. 네. 뭐 내가 뭐 흔들린다든지 하면 항상 잡아주고 뭐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오늘 나오면은 나가서 한번 오고. 밥 챙겨. 큰 산이 옆에 있으니 오늘도 갑부는 든든하겠네요.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요. 오자마자 우편함 정리부터 시작하는 갑부. 여긴 또 무슨 현장인 거죠? 여기는 제가 지은 집이에요. 직접 지은 집이랍니다. 여기 공사할 때 사는 집들 사는 우리 고객분들이 잠시 기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활용도 쓰고 또 원룸 우리가 또 뭐 분양도 놓고 그렇게 하려고 사용하고 있는 곳이에요. 고객들을 위해 집까지 세웠다는 통큰 갑부. 여기서도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정리정돈인데요. 건물 관리도 빠짐없이 한다고 하니 몸이 10개라도 쉴 틈이 없겠네요. 그렇게 지은 9층짜리 건물로 약 32억 원의 자산을 이뤄냈습니다. 내 왔다. 아빠 왔다. 안녕. 바위. 우리 와이프. 우리 큰딸. 우리 작은딸. CEO의 카리스마를 무장해제시키는 갑부의 아내와 두 딸입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히 두 딸이 아버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오늘 저녁 먹어. 아빠가 안 좋아하는 거.
내가 안 좋아하는 거잖아. 내가 좋아하니까 괜찮아. 네가 좋아하는 거면 내가 좋아하는 거라는 말이야. 오붓하게 식사 준비를 하는 모습에 좋으면서도 괜히 농담 한번 건네보는 갑부. 그럼 음식이 완성되는 동안 살짝 집 구경 좀 해볼까요? 여기서도 공간술사의 면모를 보여주는 곳이 있답니다. 바로 이곳 베란다에 꾸며진 공간인데요. 싸우고 잠시 좀 휴식을 취할 때 뭐 독서라든지 뭐 와인 한잔 할 때 그냥 앉아서 흔들어져 앉아가지고 생각하면서 한잔 마시고 그리고 일단 벽하고 이런 데 다 원목이거든요. 네. 좋은 향나무가 나요. 향나무 냄새 나기 때문에 솔레움이라든지 제가 뭐 숲이 안 가더라도 제가 숲에 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좋은 냄새를 나게 하는 인테리어를 짓겠습니다. 자투리 공간인 알파룸에 휴식 공간을 만든 갑부. 역시 공간술사답네요. 종일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이리 뛰고 저리 뛰던 갑부가 한숨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지금의 순간까지 오는 그 인생길에 아버지 영남 씨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을지. 어렸을 적 건강이 안 좋았다는 첫째 딸은 그때를 기억할까? 되게 심해가지고 어머님이 저를 매일 대학병원 데리고 가셔서 치료한다고 고생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벽지 같은 것도 막 바르면은 피부염 많이 올라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사 같은 것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신경 쓰시면서 제 방 만들어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아이가 아픈 것이 자신 때문이라 탓했던 지난날.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았던 가슴 속 돌덩이를 내려준 건 딸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가족. 자신감이 강하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는 뭐 항상 우선순위? 우리 아버지 어떤 아버지세요? 우리 만났다는데. 좋아요? 네. 좋죠. 좋아요? 나보다 더 친구가 지지되잖아. 진짜 갑부라는 단어가 되게 무겁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제 저희 아빠는 어떻게 처음부터 힘들게 시작을 했는지 봐왔으니까 저는 제일 먼저 얘보다 태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엄청 갭 차이가 커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옛날에는 정말 힘들게 지냈다고 들었었는데 저는 어렸으니까. 근데 이 정도까지 여유롭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 수 있어서 정말 아빠가 고생하면서 맞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 단어. 힘들었던 시련을 다 겪어냈기에 웃음으로 보내는 오늘이란 보상을 얻게 된 가족. 이렇게 또 갑부는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다음 날 이른 시간부터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시공 현장인 것 같은데요.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이곳. 들어서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껏 봐온 집과는 공사 규모가 조금 달라 보이네요. 욕실하고 주방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기존에 사시는 분인데 사시는 분들이 나갔다가 나와서 이제 생활하시다가 하고 거기 계시다가 이제 수리하고 들어오시는 그런 집입니다. 10년 정도 이 집에서 살다가 집 전체에 리모델링을 하게 됐다는 집주인. 여러 공간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신경을 쓰는 곳은 이 방, 베타룸인데요. 헌데 요청 사항이 꽤나 까다롭답니다. 아드님한테 이 방에 제대하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인데 방이 너무 좁잖아요. 방이 좁으니까 이거 TV도 넣어야 되고
책상도 들어가야 되고 옷장도 들어가야 되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저기는. 그런데 거기서 또 요청 사항이 문을 열고 그런데 침대가 또 내가 잠자는 모습이 안 보였으면 좋겠답니다. 이건 아무리 공간 술사라도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갑자기 베타룸 안에서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갑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벽 온도를 재가지고 내부 벽하고 이게 창문벽하고 tus을 때 온도차가 얼마 없으면은 침대 머리를 헤드를 창문으로 둬도 되니까 이게 얼마나 추운지 안 추운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 벽이 너무 차오면 결로가 생기거든요. 이제 결로라는 게 외부 온도하고 내부 온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물방울이 생겨요. 그래서 곰팡이가 생기니까 장기적으로는 호흡기에 상당히 안 좋죠. 지금은 방 내부 온도는 32도인데 내벽 같은 경우는 23도예요. 근데 외벽으로 보이는 쪽도 23도니까 이 방은 머리를 절로 둬도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주무실 때 크게 불편한 게 없을 거예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공간이 재탄생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갑부가 또 한 번 의아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에서 갑자기 신발을 벗어 던진 건데요. 양말로 바닥을 닦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건가요? 바닥에 청소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이게 장판 깔고도 그 먼지들이 발바닥으로 다 전달 다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장판도 찢어지고 동원할 수 있으니까 청소가 잘했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요. 확인하고 있는. 여기서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꼼꼼한 성격. 티끌도 용납하지 않는 그의 눈에 옥의 티가 포착됐습니다. 현장 직원과 확인에 들어가는데요. 처음 가고 있는데 여기 밑에는 이런 밑에 처음에 봐야지. 그러면 나중에 먼지 들어가서 봐두고 하면 다시 먼지 나오잖아. 청소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깔으라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꼼꼼하시죠. 최대한 이제 사고물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 많이 쓰시는 직원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잔소리하는 그 마음은 이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현수막인데요. 나가자 우리끼리 약속이죠. 요것만큼은 지키자. 왜? 소중한 우리를 둘러주신 어딨노? 우리 소중한 고객님입니까? 가서 뭉클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돈. 저는 항상 이거 오자마자 뭉클해요. 고객을 위한 고객에 의한 것이 갑부의 인테리어. 이곳은 어떤 미래를 맞이할지 그 모습이 빨리 보고 싶습니다. 며칠 후 시공 마지막 날입니다. 가고 왔습니다. 왔어요. 네. 들었어요. 어디? 드디어 공간술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가구들이 입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엔 어떤 마법이 눈앞에서 펼쳐질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까지 설렙니다. 하나 둘 모습을 갖춰가는 공간들. 자, 이제 누구보다 가장 오늘을 기다렸을 그분, 집주인을 모셔야겠죠? 안녕하세요. 이제 마무리 다 됐습니다. 네, 청소까지만 다 하고 있고. 거실은 화이트 톤의 깔끔한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주방, 냉장고 공간과 수납 공간을 더했는데요. 안방은 맞춤 가구로 일체감이 돋보이네요. 따로 나와있던 냉장고는 전용 공간 안에 들어갔고요. 정리가 안 돼 있던 안방은 맞춤형 가구로 말끔히 정리됐습니다. 냉장고 넣으니까 냉장고 자리 좀 늘리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저실에 가면 거실 불 안 켜더라도 너무만
그래도 이제 밝으니까 다른 분들한테 이제 뭐 지장도 안 주고 이제 저항해서 이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좀 무거우니까 밑으로 나무가 휘는 굉장히 있는데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흰방이 캡이라 가지고 아무리 무거워만 놔도 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 거구나. 예. 다음 볼 곳은 안방.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집 안방에는 붙박이장이 있었는데 파우더를 붙였습니다. 파우더를 갖다가 욕실 옆에다가 바로 만들어 드려가지고 공간 분리로 만든 파우더룸의 수납 공간은 덤. 수납 공간도 되게 많아가지고 조금조금하게. 안방 화장실도 큰 변화를 주었다는데요. 진짜 타일이 색깔도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기존에 화장대를 따로 놓다 보니까 방이 지저분했는데 이렇게 따로 해두시니까 침대만 너무 집안 자체가 안방이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10년간 사용했던 낡고 오래된 화장실이 밝고 화사한 느낌으로 바뀌었네요.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방이 아드님 방인데 아드님 방은 갖다가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뭐 침대, 뭐 책상, 옷장, 책장, 화장실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저희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자연이 이렇게 잘 들어가지고. 이번에도 가구를 이용해 좁은 공간을 나눴는데요. 그 덕분에 칙칙했던 방이 세련된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침대 이제 매트리스만 놓으시면 누워서 바로 침대 끄다 켰다 할 수 있고 이렇게 놓고 앞에는 나와가지고 옷장 옷을 넣고 첫판에도 여기도 밖에서 옷 입고 어딘고 바로 그냥 여기다가 바로 옷을 벗고 바로 들어가서 여기 안에는 이거 좀 놓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나온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수납부터 취침, 공부까지 작지만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멀티룸이 됐는데요. 숨은 수납 공간을 발견할 때마다 마치 보물찾기에서 상품을 찾아낸 듯한 느낌도 든답니다. 저희가 딱 수납이 부족했는데 이렇게 수납도 하니까 여기 밑에도 수납이 가능하게 돼 있네요. 아들이 자기 방에 자기 방 공간 필요하다 해가지고 애들 방 하는 김에 저희가 싱크를 좀 녹아들어가지고 교체한 거거든요. 고객이 의뢰한 사항에 딱 맞게 꾸며진 베타룸. 역시 공간술사 인정합니다. 주부들이 좋아하는 부분은 저희가 설명만 해드리면 그대로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 고객이 이렇게 이런 만족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들 힘이 납니다. 또 더 열심히 하도록 또 말씀해 주시니까 또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고객에게 힘을 얻고 여전히 바쁘게 길을 재촉하는 갑부. 이젠 또 어떤 현장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데요. 갑부의 뒤를 따라온 곳. 근데 지금껏 봐온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작업복에 직접 장비까지 손에 쥐었는데요. 그리고는 정체 모를 사람들이 벽을 부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갑부. 여기서 대체 뭐 하시는 거죠? 무섭긴 한데 스트레스 풀리고 싶어요. 스트레스 해소라도 하러 온 건가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장비까지 손에 쥔 갑부. 저 벽을 뜯는 사람들의 정체는 인테리어 수강생들이랍니다. 갑부는 지금 교육 중이라는데요. 우리 그 젊은 분들이 저것도 또 좋은 이런 경험을 해가지고 또 어느 경지에 또 오를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의 기초인 단열에 대한 수업이랍니다. 이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몸으로 익히는 실기 교육을 강조한다는 갑부.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글로 배우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와닿고 재밌게 일하고. 영남시는 성공을 위한 나눔의 법칙엔 이 두 글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진심. 그 비결은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이 없으면은 그 과정들에서 표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되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우리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공간술사 영남씨가 공간과 함께 나눴던 건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고기 엄청 진심이시거든요. 워낙 진심으로 하시니까. 되게 항상 진심이다? 언제나 고기에 100% 진심이라는 오늘의 주인공. 고기에 진심인 남자 성스파이크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손을 거쳐간 고기의 양만 무려 100톤 이상이라는데요. 고기가 곧 나이자 내가 곧 고기입니다. 작곡가에서 사업가로 인생 2막을 시작한 돈 스파이크 씨의 이야기 다음 주에 방송됩니다. 채널 A